안녕하세요, 주현입니다. 오늘은 비트코인 관련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저도 비트코인을 투자를 하고 있는 투자자 입장에서 지금 많은 안 좋은 소음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뭐 사이클이 끝났니부터 시작해서 중요한 건 저는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아직 끝나진 않았다. 그렇게 이제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금 현재 시장에서 투자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한풀 꺾인 것 같습니다. 꺾인 것 같지만 그래도 이제 뭐 완벽하게 끝났다는 신호는 아니라고 봅니다. 일단 주식 투자를 하면서 제가 느낀 거는 뭐 투자에 있어서 이런 말들이 있죠.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아라. 주가는 악재를 타고 올라간다. 뭐 이런 것들. 이게 뭐 사실 이 두 가지에 대한 이야기만 갖고 설명을 하자면 주가가 오르든 내리든 무슨 이유가 붙든 그건 다 후행성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제 주가가 오르기 전에 뭐 예를 들어 경제지표든 그 외에 뭐 종목의 이제 뉴스든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주가를 상승할 수 있는 뭐 정답지 이런 게 될 수가 없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항상 이제 주가가 오르고 나서 좀 빠지고 나서 다 후행성이라는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뭐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그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 이 또한 추측이고 다 이제 확실한 이유가 될 수 없는 거죠. 근데 저는 뭐 주식 투자를 2008년도 이후부터 하면서 개인적으로 크게 깨달은 게 있다면 수급이 살아있는 종목은 쉽게 끝나지 않는다. 그러면 수급이 살아있다, 안 했다, 죽었다 이걸 어떻게 판단할 것이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후에 또 이야기할 건데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자면 지금 현재 이제 투자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거는 예, 수급이 아닌가 생각하는 거죠. 이 수급은 매수 매도에 수요와 공급에 있어서 공급이 많으면 많고 수요가 적으면 당연히 가격은 내려가겠죠. 근데 공급은 적은데 수요가 많으면 당연히 가격이 올라가겠죠. 그게 곧 수급이잖아요. 근데 모든 투자에 있어 갖고 이 수급이 수급 주체가 살려는 사람이 많으면 당연히 가격은 올라갑니다. 그게 주식일 수도 있고 부동산일 수도 있고 비트코인일 수도 있고 그렇죠.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이 수급 얘기를 한 거는 간단하게 풀어보려고 합니다. 어차피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투자에 있어서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 매수, 매도 뿐인 거죠. 매수하고 나면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매수하고 나서 공부하면 이미 늦었어요. 매도하기 전에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냥 지켜보는 게 답니다. 그러면 저는 투자를 이제 오랜 시간 동안 해보면서 느낀 거지만 공부를 많이 해도 투자가 어렵고요. 적게 해도 투자는 어렵더라고요. 딱 투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기준과 원칙이더라고요. 근데 이 기준과 원칙은 공부를 해도 많이 해도 기준과 원칙이 있을 거고 공부를 적게 해도 이 기준과 원칙은 각자만이 만들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기준과 원칙 이거를 잘 지키기 위해서 또 공부를 많이 하고 모르기 때문에 그냥 무작정 지키는 것도 기준과 원칙이다 이거죠. 근데 공부를 많이 한다고 해서 무조건 성공하는 것도 아니고 공부를 안 한다고 해서 무조건 실패하는 것도 아닌 게 이 투자 시장이다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투자를 뭐 앞서갖고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소홀했다가 다시 시작을 했는데, 그래도 이제 변하지 않은 거는, 한 가지 깨달은 거는, 수급이 살아있는 종목은 추세가 살아있다. 수급이 끝나는 종목, 수급이 죽었는 종목은 상승 추세가 없다. 요걸 관점으로 이제 지금 현부터 비트코인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제 비트코인 실제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주식은 50만원 갖고 새로운 마음으로 지금 하고 있고요. 근데 비트코인을 제가 투자했는 시점은 과거에도, 여기 2017년도에도 했고 요때도 했고요. 다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주식에 든 자금을 투자한 2년 전에 투자를 했는데 그 시점은 딱 여기입니다. 제가 지금 요 포인트를 이야기하려는 것은 이게 제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최고의 핵심이고 제가 갖고 있는 기준과 원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지금 차트에는 여러 가지 선들이 많습니다. 뭐 엄청 복잡하죠. 근데 복잡한 것 같지만 아주 단순한 겁니다. 지금 여기 파란색 선이 90일선입니다. 주식 같은 경우로 따지면 60일선인데 비트코인은 제가 90일을 쓰는 이유는 토요일 6월까지 계속 이제 거래가 되기 때문에 90일을 저는 씁니다. 그러면 여기 파란색 선도 90일, 요것도 90일선이에요. 선의 위치가 다 다른데 90일이라 이게 이상하죠. 요 하늘색 선은 주봉의 90일이고요. 아까 전에 이 연두색 선은 월봉의 90일선입니다. 네. 제가 왜 보통 보면 주식 기술적인 부분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일봉도 보고 주봉도 보고 월봉도 봐야 된다. 맞죠? 저는 그냥 한눈에 보기 위해서 이 일봉 차트에다가 다 넣어놓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전부 다 90일이다. 이 90일을 왜 계속 강조하냐면 중요한 거는 우리 이평선은 5일선 또 있고 많게는 240일 그 이상 또 많습니다. 근데 보통 이제 HTS를 딱 키면은 5일선, 21선, 뭐 11선, 21선, 61선, 121선, 뭐 200일선 이렇게 있는데 이 이평선에 대한 개념은 다들 아실 거라 생각하고, 근데 이평선을 또 다르게 부르는 부분이 있죠. 21선 크게, 61선, 241선 요 세 개는 다른 이름이 또 한 개 존재합니다. 21선은 세력선, 60일선은 수급선, 241선은 추세선. 이렇게 존재한다는 거죠. 근데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수급선. 모든 투자에서 그건 수급이 중요하다고 했죠. 그래서 저는 이 60일선, 코인으로 따지면 90일선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봉에서도 90일, 주봉에서도 90일, 달봉에서도 90일. 그런데 장기적인, 중장기적인 부분에서 갖고 추세를 볼 때는 저는 주봉의 90일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주봉의 90일을 돌파하는 경우 모든 대부분의 주가 뭐 주식이면 주식, 코인이면 코인 이 강력하게 돌파해주고 수급이 들어오면 중장기적으로 최소 1년에서 2년 정도는 상승이 나오더라 라는 걸 제가 이때까지 08년 이후에 지금까지 코인 주식 공부를 하면서 기술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하게 보는 한 가지 이제 보조 지표인 거죠. 다른 것들도 뭐 보조적으로 보는 건 많습니다. 하지만 이 기본적인 거, 이평선은 누구나 다 본다는 거죠. 이평선은 누구나 다 본다. 자, 그러면 여기다 보시면 마찬가지. 근데 이 90일선이 수급선이 중요하긴 하지만 저점과 고점은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해서는 각자가 좀 더 공부를 해서 매도 타이밍이나 이런 부분은 스스로가 이제 기준을 만들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보면 코인 현재 주봉의 90일 수급선을 이탈했느냐? 아직까지 살아 있습니다. 살아 있기 때문에 끝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거고 아직까지는 희망을 버릴 필요가 없다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지금 이후에는 나는 어떻게 생각하냐? 과거에도 이 과거 거를 참고하겠습니다. 과거에
어차피 주식은 항상 반복된다고 이야기들 하죠. 그래서 과거의 상승 이후에 여기 90일 쪽에 와서 반등, 한 번 더 상승, 그래서 쌍고점, 이런 것들이 흐름이 있었죠.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 될 수도 있는 거죠. 아니면 반대로 여기서 마지막 고점처럼 지금 현재 이만큼 빠졌다가 올라가는 척 하다가 90 수급선 깨고 장기적인 하락 추세로 접어드는 사이클의 마지막 부분이 지금 뭐 시작되고 있는 걸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게 맞다고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거는 위에 있을 때는 60, 여기 주봉에 90일 위에 있을 때는 아직 수급이 죽지는 않았다. 과거에 이렇게 빠졌다고 해서 반드시 이렇게 빠진다는 보장은 없다. 하지만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기만의 기준과 원칙을 세워서 어떻게 대응할지는 고민을 해봐야 되겠죠. 우리가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거는 매수 매도라고 했습니다. 매수 매도. 근데 사람들은 항상 이제 내가 사면 오르길 바라고, 내가 팔면 주가가 빠져서 나의 자금을 지켜주길 바라는데 그런 정답지는 없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런 걸 찾기 위해서 계속 유튜브 돌아다니죠. 그런 게 없다는 걸 빨리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내가 여기서 이런 상황에서 해야 되는 것은 기준과 원칙을 만들었다면 실행하는 겁니다. 실행. 이 실행이 쉬운 것 같지만 정말 어려워요. 사람들은 항상 거꾸로 하고 있습니다. 주가가 오르면 사야 되는데 오히려 주가가 오르면 내가 앞전에 샀던 자리가 주가가 이렇게 오르면 너무 비싸다고 안 사고, 오히려 주가가 빠지면 오히려 팔아야 되는데, 내가 생각했던 기준에서 주가가 빠지면 팔아야 되는데 오히려 가격이 싸졌다고 물타기를 하는 경우가 생기죠. 그래서 거꾸로 하고 있습니다. 원래 주가가 오르면 불타기를 해서 수익 극대화를 하는 거고요. 주가가 빠지면 리스크 관리를 해서 내 손실을 줄이고 내 자산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야 되는데 우리 일반적인 사람들은 다 거꾸로 하고 있죠.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감정이란 거를 다 배제시켜야 됩니다. 돈에 대한 감정, 두려움, 그리고 초조함, 그리고 인내하는 데 있어 갖고의 지루함, 이런 것들은 사람들에 있어 갖고 부정적인 감정을 만드는 큰 요소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 부정적인 감정을 이겨내지 못합니다. 저 또한 그랬고요. 근데 그걸 이겨낸 사람들은 대부분 어떻게 되냐, 그걸 단기적으로 하든 중기적으로 하든 장기적으로 하는 사람이든 그걸 이겨낸 사람들은 성공하더라.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두렵습니다. 내 돈을 잃을까봐, 피 같은 돈을 잃을까봐 저도 두렵습니다. 갑자기 내일 뭐 전쟁이 날까봐 저도 두려워요. 이렇게 거지같이 살다가 죽을까봐. 다들 근데 잘 살고 잘 먹고 잘 살고 싶은 생각에 투자라는 걸 했는데 결과는 그렇게 좋지 않은 거죠. 저도 잘해보려고 지금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제가 2년 전에 이 비트코인을 샀는 자리는 여기입니다. 중요한 건 여기 수급이라 했죠. 자, 주봉의 60일을 돌파해서 강하게 돌파하는 강한 수급이 붙는 그 캔들 혹은 이런 장대 양봉들이 나오면 그때는 저는 완전히 개인들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뭔가 이 흐름을 바꿔보려고 하는, 올려보려고 하는 다른 자금이, 스마트 머니가 들어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게 또 다른 이제 수급을 읽을 때 저만의 기준인 거죠. 그러면 그런 신호가 나왔을 때 저는 매수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금 갖고 있는 비트코인, 알트코인들 처음에는 비트코인 위주로 샀기 때문에 요때 매수를 한 겁니다. 그 이유는 주봉의 수급선인 요 부분을 강력하게 돌파해주는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자, 그러면 반대로, 근데 여기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여기서 반감기 뭐 그리고 그 외에 뭐 긍정적인 것들, 이 상승의 수급이 쏠리는 캔들이 나오기 전에 여기도 반감기도 있고 뭐 사이클의 반감기 이후에는 과거에 어땠는지 이런 것들 다 긍정적인 회로만 이야기들이 엄청 많이 나왔습니다. 그거 다 소음입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눈에 보이는 거는 요게 나오고 나서 저는 매수를 한 거죠.
이 앞에 많은 소음들이 있었지만 중요한 건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투자에 있어서 매수와 매도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내가 확실할 때 내가 생각하는 기준에 있어서 부합할 때 매수만 하는 거예요. 매수 수급이 들어왔다. 근데 앞전에도 이것보다 많은 거래들이 있었죠. 근데 여기는 저는 매도의 수급이 쏠렸다고 생각하는 거죠. 왜? 전체적으로 이 파란색 선과의 이격이 많이 벌어져 있기 때문에. 그러다가 어느 순간 저점이 낮아지다가 어느 순간 저점이 높아졌어요. 그런데 여기도 수급이 들어왔죠. 그러면 상대적으로 보면 앞전에 있던 수급의 캔들의 색보다 여기 빨간색이 두드러지게 많아졌죠. 그러면서 여기서 상승의 흐름으로 변했다. 변할 수 있다. 할 수 있는 그런 작은 신호가 나온 거죠. 여기서 매수를 해도 됩니다. 하지만 확실하지 않죠. 왜? 큰 추세는 단기간에 있었고 큰 뭐 1년, 2년의 장기적인 추세는 이 주봉의 60일은 넘어가야지만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월봉의 60일은 변동성이 심하다는 거죠. 주봉보다. 그러면 언제든지 빠질 수 있는 건데 저는 확인을 하고 매수한 겁니다. 예. 이렇게 여기 자 그러면 여기서 이거는 제가 비트코인 하나로만 설명을 했는데 제가 주식 차트를 보고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HTS를 지금 해놓지 않아서 켜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뭐 이게 켜질 때까지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지금 현재 비트코인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리고 제가 바라보는 지금 현재 상황에 있어서 관점은 과거에 요 부분을 만들러 가고 있지 않는가 하고 이제 생각하고 있는 거죠. 왜? 주가는 예, 과거를 반복한다는 그런 말이 있듯이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내려오면 한 번 더 반등을 할 건데 뭐 고점을 뚫고 넘어갈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직접 과거와 비슷하게 반복한다면은 이렇게 한 번 더 상승이 나오겠죠. 그러고 나서 비트코인이 이렇게 상승하면서 알트들도 올라갈 수 있는 흐름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고 나서 뭐 빠지면 여기 깨지면 장기 추세로 넘어가지 않을까.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 현재 사이클 상으로는 하락 추세에 접어들었다는 게 사이클 상으로 이야기했을 때는 팩트인 거죠. 그러면 요거 깨지고 오히려 한 번 더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 요거 딱 맞고 여기서 놀다가 바로 깨질 수도 있다는 거죠. 여기 현재 이제 여기일 수도 있는 거죠. 반대로. 그러니까 여기냐 여기냐 이건 관점 차이인데 근데 지금 현재 상황에 있어서는 여기 과거에는 여기 제로금리에서 이자율이 금리가 낮았고 여기서부터는 금리가 이제 슬슬 올라가면서 금리가 슬슬 올리려고 했던 상황이었고 지금은 금리를 올리진 않지만 이제 내리려고 하는 상황이니까 과연 이렇게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될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좀 더 이제 제가 이제 주식 차트로 이렇게 보면서 설명을 하자면 원래 제가 지금 쓰는 차트에 이제 기본적으로 쓰는 이제 차트 세팅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 복잡하죠. 근데 사실 복잡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거는 월 일봉, 주봉, 월봉 60일만 기준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요. 요거를 단순화하면 자 여기 요거는 주봉이죠. 주봉을 뜻하는데 제가 관심 종목 분류해 놨는 거를 갖고 이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요게 지금 현재 주황색 선 잘 보세요. 주봉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기 파란색 선 주봉의 60일이죠. 똑같죠? 맞죠? 색깔만 틀리고 이게 쉽게 말하면 둘 다 60일이다. 내 눈에는. 네. 자, 그러면 주봉의 60일 안착하니까 1, 2년 상승하고
깨지니까 1, 2년 하락하고, 이거는 큰 추세가 60일 주봉에 수급 60일을 안착하니까 1, 2년 상승하고, 깨지니까 하락하고, 하락 추세로 넘어가고, 또 안착하고 1, 2년, 깨지고 1, 2년, 안착하고 1, 2년, 깨지고 1, 2년, 안착하고 1, 2년. 꼭 이게 뭐 정답이 아닙니다. 그냥 제가 느꼈을 때는 이 주봉의 60일선이 중요하더라. 60일선이 전체적으로 일봉, 주봉, 월봉 60일선이 중요하더라. 근데 주봉의 60일은 우리가 아까 전에 제가 이야기했다시피 잠시만, 연필 우리가 20일선, 60일선, 240일선 겠죠. 요거는 세력선, 요거는 수급선, 요거는 추세선. 근데 주봉의 60일은 일봉에 나타나면 300일선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면 240일선 추세선 위에 있는 거는 추세가 살아있다는 거죠. 근데 다르게 이해하면 주봉의 60일 위에 있다는 것은 추세가 살아있다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60일선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그럼 딴 것도 볼까요? 주봉에 60일 안착하면 상승, 깨지면 장기 하락, 안착하고 이탈했다가 회복하면 상승 추세 계속 유지. 안착하면 상승, 이탈하면 장기 하락, 안착하면 상승. 모든 종목이 그렇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이거를 갖고 이제 또 한 가지 알 수 있는 거는 일봉의 60일과 주봉의 60일 수렴되는 구간, 여기서 골든 크로스가 나오면 위에서 주가가 횡보하면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수렴하는 구간에서 상승하면, 수렴되는 구간에서 상승하면 단기적이든 장기적이든, 이렇게 간단하게 보는 게 수익을 내기에 훨씬 더 유리하다. 그래서 저는 현재 이렇게 주봉에 60일 안착하면 장기간 상승, 안착하면 1, 2년 상승, 수렴 이후 안착하면 상승, 수렴 이후 안착하면 상승, 수렴 이후 지금 현재 시세가 낮죠. 그럼 빠져갖고 주봉에 60일을 이탈하지 않으면, 혹은 이제 주봉에 60일까지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한다면, 뭐 이런 것들은 전략적인 부분이니까. 근데 제가 보여주고 싶은 거는 주봉에 60일을 이탈하면 장기간 하락하더라. 돌파해서 안착하면 장기간 상승하더라. 왜 비트코인 말고, 비트코인은 이제 그런 부분을 이제 설명하는 데 있어서는 한계가 있으니까요. 종목도 많지 않고. 그럼 다른 것도 한번 볼까요? 그나마 좀 오래된 이더리움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보면 선이 많죠. 이걸 간략화해 보겠습니다. 필요 없는 거 제가 자, 지금 이제 파란색은 일봉의 60일, 하늘색은 주봉의 60일, 여기 연두색은 월봉의 60일. 볼까요? 똑같죠? 쉽게 말하면 저는 이 많은 선들이 다 60일을 뜻하고, 코인이니까 90일을 뜻하고 있는 겁니다. 자, 과거에도 주봉의 수급선을 이격이 있으니까 그때 빠졌다가 수렴이 되고 안착하니까 대세 상승, 밑으로 하락했을 때는 추세적으로 하락 추세, 수렴하니까 대세 상승. 지금 또 마찬가지죠. 수렴 이후에 상승, 수렴 이후에 상승. 근데 지금 주봉의 60일 쪽으로 이더리움은 지지해줄지 안될지는 시간이 지나봐야 알지만 부근에 붙었다. 빠진다면 월봉의 60일까지도 월봉의 수급선인 90일까지도 빠질 수 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전략을 짜느냐가 중요한 거고, 제가 이야기하자는 거는 비트코인이 지금 현재 이렇게 내려와서 상승을 하면 한 번 더 이제 코인 시장에는 좋은 흐름이 나올 것 같다. 그런데 이더리움은 이제 더 이상 이제 빠진다 하더라도 비트코인도 거의 다 내려왔으니, 이더리움은 좀 더 빠진다 하더라도 이 밑에까지는 아니더라도 각 앞전에 중요한 매물대가 있는 자리까지는 내려온다 하면, 다시 회복하고 올라갈 때는 비트코인이 비트코인의 도미넌스가 빠지면서 이더리움은 현재 더 좋은 그림이 나오지 않을까. 이거 로고 차트로 보면 아주 차트가 저는 기술적으로 봤을 때 엄청 좋아 보입니다. 어찌됐든 지금 현재 여기 수렴을 하고 있는 거죠. 주가가 위에서 이격이 벌어졌다가 좁혔다 벌어졌다 좁혔다 하면서 주가가 이제 여기 이 중요한 선들을 중심으로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이게 수렴이 되고 있다고 저는 보여지는 겁니다. 수렴이 된다는 것은 곧 있으면 발산을 하게 되면 주가는 더 큰 확장 모드에 들어갈 것이고, 예, 그렇게 되면 이게 뭐 긍정적인 생각이지만 모든 코인 시장에 좋은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해서 오늘 이렇게 비트코인 관련해서 영상을 한번 찍어봤습니다. 뭐 사실 끝났다고 하면 끝났는 걸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내 자신이 끝났다고 포기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닐까요? 투자는 인내심이 강한 사람에서 인내심이 그 작은 사람에서 인내심이 강한 사람으로 돈이 옮겨간다고. 그리고 부정농자는 유명세는 탈 수 있지만 돈은 못 번다는 말이 있잖아요. 예, 저도 그런 부분 공감을 합니다. 사실 우리는 돈을 벌려고 했지, 예, 자랑질하러 온 게 아니잖아요, 이 투자 시장에. 그러면 내가 잘할 수 있는 것만 하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